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지원 교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말 해봅니다, 지금. 자, 우선은 오늘은 사주가 우리 여기 타로 카페에서 다시 다시 개강이 되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 앞에 그 사주 막 해놓은 거 보면 선생님들 막 질문하는 것도 다 나오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 마시고 또 선생님들 녹음되는 게 나오고 해야 원래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사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사주를 이제 우리가 사주는 지난번에 사주라는 거는 자,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주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게? 그렇지. 그게 제일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 사람이 태어난 생년 월 일시 자, 이건 음력이죠. 요새는 앱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음력, 양력 구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주하고 지금 같이 대비가 되는 게 점성술이잖아요. 자, 점성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서양의 학문으로 보고, 요거는 어쨌든 동양의 학문으로 보게 됩니다. 사주를. 사람의 어떤 생년월일을 가지고 분석하는 도구가 동양에는 사주가 되고 서양에는 점성술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느냐? 왜 발달을 하게 되냐면 제 생각으로는 생년월일시가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확하다. 옛날에는 태어나기에 생년월일시가 정확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언제 태어나셨는데요 물어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잖아. 언제 태어났는지도 아리까리한 거야. 사실은 저게 저리 기억이 안 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내가 있잖아. 우리 딸이 1월 8일 알았는가 1월 10일 알았는가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옛날 우리 지금 2명만 낳아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8명에서 10명 이렇게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겠노? 다 기억을 못하지. 적어놓지 않은 다음에는 자, 그래서 현대에 와서 자, 이게 대두되는 이유는 우선은 시간이 정확하다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자,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죠.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왜 대두되냐면 안 죽거든. 우리가 안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거의 80세는 기본에다가 우리 친정에도 지금 어머님이 살아계시거든요. 80대, 80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60에 옛날에는 60에 삶이 이제 멈추잖아. 생업에 종사를 안 하게 되잖아. 요즘에는 70까지 거의 지금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20년을 논단 말이야. 90까지. 90에 죽는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뭘 하게 됩니까? 어쨌든 나는 왜 살아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노년 인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정말로 약간 이런 인문학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금 이거는 영원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명상의 한 분야로 웰다잉 나와 있더라고. 웰다잉 해가지고 그런 카드를 적어놨는데 사실은 저게 잘 죽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 죽는 법 적어놓으면 이상하니까 영어로 웰다잉을 적어놨더라고. 자, 그런 것까지 사실은 대두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자,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거에 뭔가 삶에 대해서 바라보게 됐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계속 많이 대두될 수 있는 게 우리 사주나 이런 점성술이라고 봅니다. 왜? 이건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거가 맞다 하든 않다 하든 간에 어떤 생년월일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 공부는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 나이도 안 늦었단 말이야. 안 늦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50대 중반이면은 뭘 해야 되노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 어디 노동하게 되면 신이 아프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어쨌든 사실은 공부가 너무 안 됩니다. 공부가 너무 안 돼. 머리 안 들어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50 언저리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때 빨리 많이 해야 돼. 내가 딱 50, 지금 55이잖아요. 50 서너 딱 넘어가니까 진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진작 많이 하기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0년 동안 뭘 할 거다 이런 것을 어쨌든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러면은 무료하지 않을 거고 그죠? 거기다가 내 삶에 대해서 이해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잘 죽을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외롭지 않게 뭐 공부할 게 계속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내가 그래갖고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들 보고 너도 뭐 할 건데 공부는 하지. 맨날 이 얘기를 내가 맨날 선생님들 보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 스님들 속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할 거고 나이 들면 종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거나 하지.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살아가기에도 이 공부가 너무 좋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못 받으신 거예요. 사실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르게도 막 할 거 많다대. 우리 선생님 중에 또 배우던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림을 엄청 또 열심히 그리시는 거야. 그림을 그리신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전시회도 하신대. 자, 그래서 노년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뭔가 몰입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좋다. 거기에다가 우리 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뭐까지 벌면 좋다. 요거까지 벌면 좋은 거야. 이건 무르익어 갈수록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라고 사주를 안 부르는 건 아니거든. 그지? 근데 깨끗한 할머니가 돼야 돼. 알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안 늦고 공부를 차근차근 하게 되면 어쨌든 좋다. 그래서 내가 노인대학에도 이런 걸 가르치러 가야 되나 내가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재밌잖아요. 왜 삶이 이렇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사주하고 점성술이라는 거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연구다. 자, 심리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자, 인생의 예측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측 기능. 자, 예측 기능이 있어서 우리는 어디 가서 물어봤습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집이나 어쨌든 철학가를 찾아가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고 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안 가고 또 어디를 갑니까? 무당집을 가죠. 정신병원을 안 가고 물으러 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요런 게 담당할 수 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의사급은 안 되지만 의사 밑에 뭔가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할 정도는 우리가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돼? 임무가 막정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사주가 어쨌든 생년월일을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정확하면 매우 좋다. 자 시간은 우리가 2시간 단위로 시간을 보죠. 2시간 단위로 봅니다. 시간을 2시간 단위로 보게 되고 자 요즘에는 옛날에는 동경시라고 해서 일본에서 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1시에서 3시 이렇게 했거든요. 동경시를 기준으로. 요새는 우리하고 일본하고가 시간 차이가 30분이 나기 때문에 1시 반에서 3시 반 이렇게 해서 우리는 30분 단위로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신은 1시 반에 자 이렇게 됩니다. 1시 반에서 3시 반 사이는 축시가 되거든요. 선생님들 아직 몰라도 됩니다. 축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30분 단위로 어쨌든 2시간 단위로 끊게 되고 점성술은 15분 단위로 끊긴다고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자, 배우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사주는 뭐가 있습니까? 사주라는 것은 네 가지 기둥에, 자, 네 기둥에 8글자, 요게 사주팔자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연, 월, 일, 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오늘이 날이 뭐가 되냐면 계묘년. 오늘이 지금 아직 을축월이죠. 을축월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자, 기축일이거든요. 요래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지화돼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이지만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의 사주팔자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 사주팔자에 지금 누군가 태어나고 있으면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자, 2시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한 6시거든요, 지금. 자, 7시 많이 넘어가면 어때 출시가 되는데, 여기는 나중에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각기압토. 이거 쫓아가. 자, 이거 너무 쭉 가려면 힘드니까 우선 이렇게 둡시다. 두고 자, 6시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 지금 자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고,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뭡니까? 사주팔자죠. 자, 요게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죠? 8글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봅니까? 여기가 아까 저번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자, 본인이라고 했죠. 이 자리가 본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본인이 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배우자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내 띠가 있고 태어난 월이 있고 일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주를 볼라 하면 첫 번째 생년월일을 통해서 나오는 네 기둥의 8글자인 사주가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난번에 배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음양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음양 얘기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죠? 자, 음이라는 거는 음과 늘 세상은 음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은 밝음이고 음은 어두움이고, 양은 뜨거운 거고 음은 차가운 거고,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고. 그래서 언제나 음양은 뭐 한다? 자, 공존한다. 표리처럼 공존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양을 드러낸다고 음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자, 음양은 그래서 보면 늘 양 중에 양을 드러내고 나면 음 중에 또 양이 나옵니다. 그죠? 음 중에 또 양이 나오고, 또 그걸 드러내면 또 음 중에 양이 나오고, 늘 음과 양은 같이 공존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요까지는 전부 다 음입니다. 이게 다 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음기가 강한 날, 요리 된단 말이에요. 오늘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시가 이까지 하면 지금 이것도 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계유시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계유시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러면 이게 음팔통이 된다. 음팔통. 음이 8개나 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음이 남자가 음이 좋댔어요? 여자가 음이 좋댔어요? 자, 우선은 양은 남자죠. 자, 음은 여자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양인 남자가 음을 가지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긍정의 작용이 있다고 했죠. 음인 여자가 다시 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애고. 그러니까 물론 내실은 있지만 춥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자가 또 음을 가지게 되면은 차면서 뭔가 인생 자체가 차가움, 그리고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주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이다, 부정이다 말했을 때 여자가 너무 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부정, 아시겠죠? 남자가 음을 가지게 되면 어쨌든 긍정, 일반적으로 긍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주를 처음 볼 때 음양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음양 다음에 뭘 구분했죠? 음양에서 분화되는 게 오행이 되게 됩니다. 오행. 자, 그래서 음양에서 오행으로 분화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가 양과 음을 배웠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 자, 오행이 나오게 되는데 오행은 여러분 들어봤죠? 오행이 뭐 드나? 선생님, 네? 오행 혹시 들어봤나? 물불목이 아니에요. 맞아. 정확하군요. 자, 오행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목, 화, 소, 금, 수 요래 된단 말이에요. 오행. 자, 오행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게 어디까지 읽었냐면 음양의 개념 정립해가지고 우리가 37쪽까지 듣죠. 37쪽 앞에까지. 그죠? 음양의 기원, 음양을 다 받고 자, 오행이라는 거는 보세요. 자, 오행. 자, 오행이 어디 나오냐면 42쪽에 나옵니다. 자, 42쪽에 우리가 오행이 나오게 되죠. 오행이 단일 행자죠. 그래서 다섯 가지 단일 행자죠. 다섯 가지의 어떤 변화의 방향성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다섯 가지 변화의 방향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그거를 음양에서 분화돼서 나오는 것이 목화토금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목화토금수에서 다시 양은 뭘까요? 목화토금수 안에도 또 양이 있어. 목화, 목, 화, 토, 금, 수. 안에 또 양이 있거든. 화금. 화금이 양이야. 네? 금양 아니에요. 응? 금원이에요. 금음이지. 양이. 양이지. 양이지. 맞지? 양이지. 그건 양 맞아. 좀 있어 봐. 자. 자, 음양에서 구분돼서 나오는 게 자, 오행, 다섯 가지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단일 행이니까 다섯 가지 운동의 방향성 이렇게 얘기를 해. 운동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목화하고 목화가 있고 토가 있고 자 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대. 그러면 목화가 양이 되겠지. 자 그리고 금수는 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목화를 우리가 목을 대체적으로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 그죠? 그래서 목을 우리가 대체로 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화를 여름이라고 보고 자 가을이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가 자 금을 가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겨울에 우리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술을 겨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음양의 개념으로 본다면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목화토금수를 다시 쪼개면 뭐로 쪼갤 수 있냐면 목화를 양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수를 겨울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봄에 이렇게 있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이렇게 수그러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또 그만의 음양이 또 나와. 이렇게 있거든. 요 안에도 음양이 있고, 요 안에도 음양이 있고, 여기도 음양이 있고, 자, 여기도 음양이 있고. 이렇게 된다. 목화 안에도.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음양의 양면은 같이 존재한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양에서 다섯 가지로 분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목화토금수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오행이야. 목화토금수로 나누는 게. 자,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에서 또 나누는 걸 이제 여기에도 사주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뭐로 나누냐면 자, 오행에서 자, 세 번째가 오행이고 세 번째가 오행. 두 번째는 음양이 있었고 사주 기둥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이제 비로소 자, 십천간
지난번에 제가 여기가 천간이고 네. 자, 여기가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천간 지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구분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완전히 기운 자체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자, 십천간은 십천간과 지지는 하늘은 10개고 뭔가 땅은 2개 더 많아. 그래서 12지지라고 하거든요. 12지지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은 10개, 땅은 12개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십천간을 또 우리가 자, 십천간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돼. 자,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자, 임계. 자, 요게 목이고, 요게 화고, 요게 토고, 요게 금이고, 요게 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복 선생님의 금은 어디에 있노? 요 이제 요게 복 선생님이잖아. 맞지? 경금. 경금이잖아. 그래서 십천간을 10개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2지지를 우리가 12지지가 12가지 띠잖아. 그래서 쥐띠부터 시작해서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그리고 해, 자, 축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축은 이제 아까 했으니까 해까지 요렇게 자, 해자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12개야. 해보면 자, 인묘진을 우리가 목이라고 보고 요거를 화라고 보고 요거를 금이라고 보고 요거를 수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음양에서 오행에서 십천간과 12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가 요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공부하게 되고 자, 요까지 공부하게 되면 얼추 이제 내 사주에 목이 몇 개고 나는 뭐고 나는 목이고 나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사주에 토끼 묘자가 있으면 뭔가 어떤 특징이 일어나고 소축자가 있으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교자가 있으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고 이제 그 12지지의 특징별로 해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주에. 자, 그래서 이까지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제 여기에 자, 우리가 사주가 이것만 있나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나오게 되냐면 대운과 세운이 나옵니다. 자, 대운은 10년운, 자, 세운은 1년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나옴으로 해서 어쨌든 사람이 10년 운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년마다 각계의 운이 존재하게 되죠. 자, 대운은 누구한테 개인한테 있습니다. 개인은 자, 대운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월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대운은 월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대운은 사실은 여러분 계절입니다. 계절. 자, 대운 얘기 사주에 가면은 사주 보러 가면 대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대운이 들어왔다 하니까 큰 운이 들어온 줄 알잖아. 네. 50 둘러면서 대운이 바뀐다는데 대운이 들어온다니까 아이고 이제 내 사주 좋아져서 큰 운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야. 10년 주기를 우리는 대운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러면 대운은 개인 거. 세운은 어떨까? 세운은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 우리는. 세운은 같이 살지. 갑진년 우리 똑같이 살고 있잖아. 세운은 같이 맞이한다.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 자, 근데 그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운은 다 같이 산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년에 갑진년을 맞이하지 뛰어넘어서 을사년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축지법 쓰는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우는 개인마다 존재하고 개인마다 따로 존재하게 되고 세운은 다 같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세운이다. 단 세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원국으로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에 미치는가에 따라서 사주가 이제 반응이 틀려지죠. 누구는 엄청 그 해에 돈을 많이 들었고, 자 그리고 누구는 그 해에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 해가 함축하는 의미는 있단 말이에요. 자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가 갑진년이죠. 자 갑진년이 되거든요. 올해 해운 자체가 자 갑진년이 되기 때문에 갑진년이 가진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대운과 세운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게 되냐면 육친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고 육친 이것도 십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0개의 신화라고 얘기를 해서 사주가 우리의 주변의 인물과 연관되면서 형제, 부모, 자식, 남편 막 이런 거 있잖아. 관이다, 뭐 장사한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자 그게 우리는 육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6번째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직 뭐 할 게 많이 남아있는 이 말이야. 공부가 그자. 자 그래서 사실 적으면 한 11개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쌤들이 오늘 집에 갚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요 6층까지만 적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공부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너무 어렵지 않은 공부.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가 어디까지 했냐면 음양을 공부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주의 자기가 사주의 자, 우리가 사주를 이제 보는 거를 대체적으로 저번에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주는 우선은, 자, 우리가 앱을 보게 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기가 몇 년생인가가 나오고, 내가 몇 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며칠에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각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덟이시네 요게 사주다. 그리고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여기가 뭐다? 나다. 나를 알아야 뭐가 될 거 아닌가.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의 일주를 아는 자리가 이 자리다. 요것만 우선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42쪽에 42쪽 한번 봅시다. 42쪽. 음양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5번 한번 봅시다. 그 39쪽 한번 보세요. 39쪽. 자, 모든 만물은 음양의 운동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음양 운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양 공부를 하면서 나와 동떨어진 개념에서 음양을 찾으려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음양이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점점 큰 음양적 관계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살아있는 거는 뭐다? 양입니다. 죽은 건 뭐다? 자, 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뭐가 찹찹하잖아. 찹찹한 공간들 있죠. 그런 데는 우리가 귀신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고 활동이라는 것은 물이고 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죽어있다는 거는 삶이 양이고 음은 죽음. 자, 요런 게 어쨌든 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살고 숨을 내쉬면 죽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쉬고 나서 못 들이쉬게 구멍을 막아버리면 우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보세요. 양은 호흡을 들이쉰다. 그리고 낮에 활동한다. 밤에 잠을 잔다는 여름에 옷을 벗는다는 양. 겨울에 옷을 껴입는다는 어려서 성장한다는 양. 나이 들어서 늙는다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음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이가 들었잖아. 애들은 양기가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거기서 그 말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음양 이론의 기원은 여러분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 자, 우리 그 태극기가 비슷하다. 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언제나 음양은 늘 교차되면서 늘 바뀌고 또 채워지고 바뀌고 자 그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여러분 찾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음양의 분류에 대해서 쫙 해놨습니다. 여러분 42쪽에 요거는 굳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음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양은 굳이 안 해도 뭔가 음이고 양인가 이거는 대체적으로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행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오행. 음양 다음에 이제 오행이 나오게 되죠. 자, 오행이란 대자연의 변화와 운동성을 문자로서 표현한 것인데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다. 오행이란 음양의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눈 것. 자, 좀 더 세밀하게 나눴다. 오행은 음양. 자, 음양. 자, 오행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눴어. 음양이 자, 어쨌든 원래는 양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엄마한테서 나왔잖아요, 그죠? 음에서 어쨌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음양으로 표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행은 목화토금수죠. 자, 요 안에 자, 요렇게 보면 이거는 다시 양이 되고 이거는 다시 음이 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는 봄에서 자, 여름까지가 되고 이거는 자, 가을에서 자, 겨울까지가 됩니다. 목화토금수로 보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다시 말해서 양이 갑자기 음으로 변하지 않고 음이 양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서 음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이 음에서 양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5가지 특성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오행의 변화 과정은 쉽게 계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자연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죠? 지금은 우리 지금 겨울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단계? 봄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자, 그래서 이제 겨울에서 자 수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목으로 넘어가고 있다. 요 단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문자로 표기할 때 목화토금수라고 한다. 그리고 오행은 규칙적으로 순환을 한다. 봄이 오면 자, 봄이 왔는데 갑자기 가을이 오는 경우는 없죠. 맞잖아. 그죠? 언제나 순환을 하게 되고 어김없죠. 그죠? 어김없이 어떤 것이 오게 됩니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 후에는 어김없이 겨울이 온다. 자, 그래서 네,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면 나무, 불, 흙, 금, 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주를 보러 오면 뭘 먼저 말해줘야 되겠노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 사주를 보러 오면 뭘 먼저 말해줘야 될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뭘 말해줄까? 사주를 보러 오면 사람들이 내가 뭐 단연간 말해보니까 뭘 말해주면 좋아하냐면 니는 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좋아해. 니는 뭐다. 그럼 목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선생님은 니는 금이다 이 얘기하는 거. 니는 금이다 얘기하고 지금 목선생님은 양금이잖아. 경금이잖아. 자, 그래서 니는 당신은 금입니다 이렇게 하거든. 금입니다 이렇게 하고 당신은 큰 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선생님 많이 오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달아줘야 돼. 자, 큰 금이기 때문에 여성이지만 사회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적인 일을 큰 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남자가 왔는데 만약 신금이라는 은금이 되게 되잖아. 당신은 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은 여성적인 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섬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실은 쫀쫀합니다. 네. 사실은 쫀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성처럼 섬세합니다 이렇게 얘기 좋은 말로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억수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근데 그래서 이제 음양을 구분하고 나서 제가 대체적으로 반응을 한번 보거든. 니는 뭐다 얘기를 해주고 나서 남자들 보고 음간인 경우에는 당신은 남성이지만 여성스럽고 세세하고 자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좋아해 다들.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는 무슨 뭐가 자 남성적이라는 거죠. 자 음이라는 거는 뭐야? 여성적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주에 나중에 이제 목화토금수 중에서 음양을 또 구분을 해서 남자가 음간 자 남녀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남양